조간 브리핑. 2017년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14시간) 조사를 받은 피의자 박근혜. 검찰 조사에서 법과 규정의 테두리에서 업무를 추진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기만적이지요? 네. 자유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피의자 두둔에 열을 올렸습니다. 국가의 품격과 국민 통합 등을 고려하여 조사 과정 전후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가 대구 달성이나 경북 구미로 거처를 옮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 대구와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난달 미래전략실 수뇌부 9명 전원의 사표를 수리했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3년치에 해당하는 고문료를 일시불로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오인용의 만담 감옥 극장판 대개봉. 비급을 갖는 자, 무림을 평정할진 미친놈, 웃는 놈, 이상한 놈의 비급 쟁탈자. 그말 땡겨! 시저대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오인용의 극장판 삐들이 코믹 액션. 웃지마 이 만담 강호 3월 22일 대개봉. 씨발, 청소년 관람 불가야.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박근혜가 법과 규정의 테두리에서 업무를 추진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긴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의 증거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꼬리를 잘랐습니다. 또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과 관련해서는 재벌 총수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 받은 거, 네,
이 혐의 역시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자, 박근혜 변호인단이 검찰에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심상치 않지요? 박근혜 변호를 맡은 손범규 변호사가 검찰 조사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박근혜가 검찰 조사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또 검찰이 잘 들어주었다. 이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혹시 그 이상도 있을까요? 검찰이 불구속 또는 무혐의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 말입니다. 박근혜는 어제 아침 9시 반부터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박근혜에 대해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은 그 어떤 진심 어린 사죄도 없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호성 전 비서관을 잘 알지만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호성은 20년 가까이 박근혜를 모셨는데 박근혜가 모든 혐의를 아랫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의 핵심 혐의는 뇌물죄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430억을 받아낸 뇌물 사건에서 박근혜를 공범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순실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박근혜와 최순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돈 받은 쪽이지요? 하지만 이재용은 청와대 측의 강요로 정유라의 승마 지원금 등을 낸 자신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법처리 향배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뇌물죄냐 아니면 공갈죄냐 어쨌든 이재용 말만 들어도 네, 박근혜는 최소 공갈죄입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년 동안 주택가나 학교 주변이라는 이유로 100건이 넘는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생활평온 침해, 학교 시설 주변, 네, 이걸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친박단체들의 삼성동 집회를 허용한 것은 이중잣대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박근혜의 삼성동 자택은 주택 밀집 지역이면서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박근혜가 대구 달성이나 경북 구미로 거처를 옮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은 박근혜가 국회의원을 시작한 정치적 고향이고 구미는 박정희의 고향입니다. 한 정당 관계자는 박근혜 측이 대구 달성에 집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문에 대해 현지에서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박근혜가 다시 오는 것을 반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노무현과 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네, 이런 내용이 담긴 글과 동영상을 유포했습니다. 지난주부터 150명이 가입된 카카오톡 단체방에 이런 글을 올린 것입니다. 또한 신현희 강남구청장은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건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신현희 강남구청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거 아주 고약한 범죄인데요. 신현희 구청장, 네, 단순 복사 배포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 대구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2% 지지율로 1위를 달렸습니다. 2위는 21% 지지율의 안희정 충남지사였습니다. 호남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45%의 지지율로 앞서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0%, 안희정 충남지사가 16%의 지지율을 차지했습니다. 세대 구도 역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50대에서도 야권의 주요 후보 지지율이 구여권 후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지난 18일에서 19일 조사한 이번 여론조사,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또한 유무선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삼성이 지난달 미래전략실 수뇌부 9명 전원의 사표를 수리했지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3년치에 해당하는 고문료를 일시불로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문 대우 없이 일괄 퇴사했다는 삼성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삼성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언젠가는 복귀할 것이라고 보고 3년치 돈을 한꺼번에 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회사를 떠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고문직도 부여하지 않고 금전적 보상만 해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인천 중구의 한 피자가게 주인 이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모 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내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의 가맹주 협의회장이었는데 본사가 광고 판촉비를 점주들에게 전가하고 원재료를 비싼 값에 납품했다며 본사에 갑질을 주장했습니다. 본사는 이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8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고 이모 씨에게 남은 건 수억의 빚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그만둔 이모 씨는 올해 초 협동조합 방식의 피자 브랜드를 발족했지만 수억의 빚이 발목 잡은 것입니다. 그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고인의 사망은 안타깝지만 회사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광고 듣고 김보영 아나운서가 TV 뉴스 브리핑 이어갑니다. 피터팬 좋은 말 구하기로 집구해. 피터팬 좋은 말 구하기로 집구해. 중개 수수료 없이 집구할 땐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도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의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TV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대통령 말씀 자료 가운데 상당수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에게 유출됐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유출된 말씀 자료가 정부 부처에 하달돼 상당수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체육계 비리 척결을 언급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자료는 국무회의 개최 3시간 전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건네졌습니다. 특히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비리 근절 지시로 하달됐고 체육계 특별감사로 구체화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사전 유출된 대통령 말씀 자료 18건의 내용이 68건의 개별 지시로 여러 부처에 내려가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근혜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굳어지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JTBC 보도입니다. 검찰이 압수한 최순실의 외장 하드에서 국가 운영에 관한 문건들이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정책부터 고위직 인선 발표안까지 담겨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역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전달한 문건이었습니다. 취재진이 문건 실물을 확인한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이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자료까지 최 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동향이나 당시 국토해양부의 주택정책 계획 등이 자세히 담긴 문건이 통째로 유출된 겁니다. 국정원장과 금융위원장 등 고위직 인사안과 대통령의 주간 일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문건 상단에는 3급 비밀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습니다. 복사와 전송을 절대 금지한다거나 행사 직후 즉시 파기하라는 경고문이 붙은 문서들도 보입니다. 박근혜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지키는 경호원이 며칠 전 권총을 분실했습니다. 권총은 다행히 주민이 발견해 돌려줬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TV조선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 경호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맡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청와대 경호실 소속 경호원 20여 명이 주변을 지키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한 경호원이 16일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권총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가죽 총집을 든 권총을 풀어놓은 뒤 그대로 두고 자리를 뜬 겁니다. 권총이 흥분한 집회 참가자의 손에 들어갔더라면 자칫 위험한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현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8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는 거리입니다. 이제 실탄이 들어있는 총이기 때문에 만약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이 이런 총을 가지고 대낮에 길거리에서 만약에 사격을 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많은 시민들이 다칠 수 있고요. 대통령 경호실의 근무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2명이 병원을 무단 이탈했습니다. 원인은 교수의 폭행에 있었습니다. SBS 보도입니다.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2년차 A씨는 열흘 전쯤 당직 근무를 하다가 병원 밖으로 무단 이탈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김모 교수의 폭행 때문이라고 털어놨고 아버지는 병원을 찾아가 정식 항의했습니다. 병원 조사 결과 또 다른 전공의 2년차인 B씨도 김 교수의 폭행을 못 견디고 병원을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맞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것은 범죄 행위라고 봅니다. 병원은 해당 교수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대학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품격 있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슈 현장 생중계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김용민 파일, MBC 사태, 그리고 대통령 선거. 너무 잘생겼다! 탄핵 결정 전 친박단체가 MBC 앞에서 벌인 집회. 연단의 MBC 제3노조 위원장 김세희 기자가 올라섰는데 여전히 MBC 내부는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여전히 특정 정치 세력이 MBC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언론들과는 다르게 우리 MBC는 진짜 공정한 방송.
그런데 MBC 막내 기자들은 최근 MBC는 JTBC가 입수한 태블릿의 출처에 대해 끈질기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최순실 것이 맞다는 보도를 냈다가 다시 의심된다고 수차례 번복하는 모양새도 우습지만 사실 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의 추측으로 기사화하는 현실에 저희 젊은 기자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최순실 특별 취재팀을 꾸렸지만 한 달도 안 돼 해체했고. 이런 가운데 어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이라도 제 역할을 했더라면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되고 아주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로 소환이 돼서 구속되니 많이 하는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용찬 우리 농수실장님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사회자는 안광한 사장 때 뉴스데스크 앵커로 발탁된 바 있었던 박용찬 논설실장. 저는 MBC도 아주 심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직 언론인들 아직도 이 길거리에 지금 떠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지금 회사 측에서는 대부분의 상고해놓고 아직도 이렇게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 정부 속에서 후임 사장 인사를 강행했고 문재인 의원이 그 이후에는 탄핵 반대 집회를 찬양하기도 하고 탄핵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취소하고 그 제작했던 기자와 PD들을 지금 1대1 맞짱 토론 하고. 예, 맞짱 토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한번 답변. 예, 그래서 MBC 본진에서 나온 MBC 개혁 발언. 사측과 갈등 중인 막내 기자. 보도본부장은 메인 뉴스 시청률이 애국가 시청률이라는 2%대에 접어든 지금도 오히려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이라며 간부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언론 노조와 갈등 중인 김세희 기자. MBC 뉴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MBC를 봐야 한다고 알려주십시오.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도, 춘천은 영하권, 전주 영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또한 모처럼 전국의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이상으로 3월 22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